능접실 김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오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힘겨워하셨지요. 특히 소상공인은 피해와 그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회는 30여만여 명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회원이 연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전안균 전북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님 초대해서 말씀 나눕니다. 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우리 원음방송 애청자들과 먼저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30만 전라북도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인 전라북도 소상공인연합회 전안균 회장입니다. 추운 겨울과 기나긴 코로나19의 고통과 힘든 터널을 지나서 바야흐로 온 세상에 새싹과 꽃들이 만발하는 새봄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살기 좋고 어려움이 없는 세상이 되길 바라며 청취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인사 말씀하시면서 정말 뭐랄까 희망과 용기를 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연합회는 어떤 단체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는 2014년도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해서 설립된 법정 경제 단체로 전국 700만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경제적인 위상 강화 및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을 통한 법률로서 보호받는 단체입니다. 전라북도의 경우에 2014년도 중앙회 설립과 같이 30만 지역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 창립이 돼서 제4대 회장으로 작년 제가 취임해가지고 네. 코로나19로 어렵고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경제 발전에서 노력하는 그런 중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그냥 담담하게 하시지만 정말 애로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 5월에 이제 취임하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사실 1년도 아니고 지금 10개월여 기간 활동하셨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이 쉴 정도로 또 가장 어려운 시국에 책임을 맡으셔서 참 어깨가 무거우셨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제 4기 회장 임명을 받은 것은 이제 작년 1월이었습니다. 네. 그때는 코로나19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때였었고, 그렇죠. 지역의원들의 장사는 되지 않고 네. 운영비는커녕 진짜 먹고 살기가 힘든 정도로 네네. 그런 것이었었고, 그때 당시에 폐업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다반사였었고, 맞아요. 네. 사실 언론에도 보도됐지만 극단적 네.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네. 있던 때였습니다. 네. 정말 난감했습니다. 그러나 회장의 책무를 받으며 조금이나마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뭔가 삶에 도움을 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네. 사실은 사비를 들여가면서 회원들의 네. 권익과 네. 은퇴한 것이 아니라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힘들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이죠. 얼마나 힘드셨으면은 말씀을 멈추시고, 참. 예, 이렇게, 그 힘든 부분을 저희가 또 시간이 되면은 좀 한번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겠지만은 회장님이 지금,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그동안의 그 역경 한눈에 고스란히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깐 이제 회장님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전안균 회장님은 공학도로 전북대에서 공학 석사를 받으시고 원광대에서 공학 박사 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또 전북대 호남대 등에서도 강의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그 어떤 일을 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제 정보를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원래 그 전기 안전관리 대행 업무를 하는 업체를 이렇게 운영하는 조그마한 그 소상공인이었었습니다. 가난한 그 가정 형편 때문에 배우지를 못한 한을 풀기 위해서 늦은 나이에
대학원 진학을 해가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네네. 전북대학교에서 석사를 받고 네. 이제 원광대학교에서 박사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우연한 기회에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학위를 받으니까 네. 대학에서 후학을 가르치는 일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제어를 받고 네. 처음에 군산에 있는 호원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네네. 강의를 시작해가지고 네. 이제 그 이후에 또 전임이 돼서 26년 동안 전기공학을 가르치는 교수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네. 오히려 또 그 교수직으로서도 더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오셨고요. 또 전문 기술인으로서도 소상공인의 그런 애환도 잘 알으시고 그러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상공인 연합회와는 직접적으로 어떻게 인연이 되신 건가요? 네, 2015년도에 네. 제가 대학 교수를 했는데 그때 하면서 이제 제 업무 중에 하나가 대학 교수 네. 학생들 가르치는 일도 있지만 네. 그 지역 산업체와 연계해서 업무를 하는 그런 걸 맡게 됐습니다. 네. 그 사업단이 이제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단이라고 일명 링크 사업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때 지역 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무나 세무나 법률 등 전반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업무를 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 사업체를 방문해서 네. 애로사항을 듣고 네. 도움을 줄 일을 찾고 이제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네. 조금씩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원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회장으로 추대가 되고 네. 전주시 회장을 거쳐서 지금 전라북도 회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학교에서도 오랫동안 그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서 역할을 해오셨는데 산학 연계 사업을 하면서 좀 더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들이 뭔지를 더 속속들이 알게 되시는 그런 네. 계기가 네. 되셨군요. 또 그렇게 여러 가지 역할을 해오셨습니다. 그 서두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최근 들어서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있어서 코로나로 인한 그 경제적 위협 가장 큰 그 심각한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실제 이렇게 가까이서 지근해서 보시기에 회장님 보시기에 어떤가요? 현실이 좀 궁금합니다. 2019년도에 처음 코로나19라는 단어가 생기고 네. 2020년도 1월 달에 첫 감염 환자가 생길 때만 해도 이렇게 힘들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죠. 네. 금방 끝날 그랬죠. 걸로 예, 예.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이제 제한을 했었잖아요. 네. 영업시간 9시까지 네네. 하고 동석 인원도 4인 이하로 하고 네. 규제가 많았죠. 이런 제한 이런 규제가 네. 정말 이렇게 길게 이렇게 3년이라는 것이 계속될 줄은 정말 몰랐고 네. 이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네. 우리 소상공인들은 정말 생존의 위협을 받으면서 네. 살았습니다. 네네. 근데 그런데다가 최저임금은 계속 오르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건비가 계속 부담이 되었었죠. 근데 네. 모든 물가가 또 올랐고 네. 더군다나 요즘에 들어서는 이제 뭐 전기료나 가스비 또 대출 금리까지 네. 네. 오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소상공인들의 이렇게 목줄을 재는 게 진짜 뭐 하나 이렇게 쉽지 않은 게 없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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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보면 이제 그래도 대책이 있는 분들은 좀 휴업도 하시고 폐업도 하셔서 다시 재기도 하시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그러지 못한 분들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네. 정말 우리 전라북도는 특히 더 그런 네. 거에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낮으니까 네. 더 피해를 이제 가까이서 받게 된 그런 케이스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회장님 막 말씀하시면서 조금 목이 메이시기도 따뜻한 물 좀 네, 드시면서 네. 편안하게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또 보시고 또 때로는 도움도 주셔야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는 또 얼마나 안타까웠을지 그런 마음이 좀 느껴집니다.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오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튼 정부나 지자체나 늘 그 부분을 강조를 해왔잖아요. 예. 노력을 뭐 하고 있다. 어떤 대책을 내놨다. 뭐 그런 얘기들은 사실 많이 있었는데 실제 어떤 대책이 있고 또 성과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아시다시피 4차에 걸쳐서 지원금을 줬었습니다. 네. 때로는 소상공인들한테 직접 주기도 했고 때로는 국민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것을 소상공인들 지역 골목상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을 했었죠. 네. 근데 그 순간 잠깐 반짝하는 효과는 있었습니다. 네. 근데 그러나 그게 언발의 오줌 누기라는 그 속담처럼 네.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하고 네. 그냥 반짝 효과만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4차 지원금 줄 때는 그래도 소상공인들에게 가뭄의 단비처럼 조금의 효과가 있긴 했었습니다. 좀 액수가 좀 컸기 때문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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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정부나 지자체에서 많은 대책과 정책을 발표하는데요. 네.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는 사실은 조금 이렇게 거리감이 있는 이야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대개 1인 자영업자이거나 네. 이제 가족 운영 이런 방법인데 네. 이게 혹시나 이제 뭐 사람을 일손이 필요해서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네. 인건비가 너무 이렇게 높다는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가 건물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되게 임대를 해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임대료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었고 네. 뭐 아시다시피 지금 대출 금리가 고금리가 돼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문제라든가 네. 전기료하고 가스비 문제 네. 정말 해결을 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가게를 열고 있으면 오히려 더 적자였었다는 얘기들을 그때는 네. 많이 들었고요. 네. 지금은 조금 경기가 뭐 회복되어 가고 있다고 이렇게 경제 지표로서도 좀 좋게 나오는 상황이라서 네. 그래도 기대와 희망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네. 아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좀 더 일찍 관심을 가지고 또 더 함께 고민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저희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꾸준히 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이제 직간접적으로 느끼고 또 이왕이면 우리 동네에서 모든 걸 좀 해결하자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또 실제 저도 뭐 아무튼 좀 그러려고 노력은 해왔었거든요. 그럼에도 여건은 점점 어려워진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금방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게 금리까지 이렇게 높아지면서 금융 부담이 좀 심각하잖아요. 네. 전라북도에서는 금융 지원 어떤 정책도 있습니까? 네, 다행히도 우리 민선 제8기 김관영 도지사님이 취임하시면서 네. 전국에서 최초로 2,500억을 소상공인 지원 사업 자금을 확보하여 네.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소상공인들에게 큰 혜택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전라북도는 근데 워낙 그 경제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성장하기는 쉽지는 않았지만 네. 그래도 몇 개 업체가 도움을 받아서 단기 고금리 대출을 장기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네. 또 신성장 사업 자금 지원 쪽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폐업을 하거나 재개업을 했을 때 지원금을 받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어 가지고 네. 상당히 그런 도움을 받은 우리 회원사들이 있겠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그런 내용을 이제 직간접적으로 또 알리게 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도움을 받는 업체가 있다고 하니까 마음이 놓이고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액수 부분이라든가 저희들의 전북의 경제 규모라든가 이런 점에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와 고충이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죠.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또 어려움이 있으실지요? 지금 전라북도에는 광역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고요. 네. 각 지역에도 소상공인 지원센터 등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관과 단체들이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펼치고는 있습니다. 네.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법정단체인 우리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추진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되게 이제 지원 기관이 따로 각자가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직접 소상공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지원 정책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네. 네. 한 가지는 전라북도 연합회는 어떻게 보면 법정 단체로서 전라북도 유일한 경제 법정 단체인데도 네. 사실은 경제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일부 시군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이제 그 지자체나 이런 곳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생긴 단체하고 형평성이 있으니까 네. 그런 걸 좀 지원하는데 난항을 표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데 네. 그렇다면 뭐하러 법률로 지정을 해서 법정단체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나 고생하시지만 네. 그 혁신적이고 좀 전향적인 업무 처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고 네. 법정단체인 만큼 지역에서 네. 이렇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전북 유일의 법정 단체인 만큼 좀 더 혁신적이고 유연하고 지역 그 소상공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그 법 절차도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네. 아, 이렇게 좀 가까이서 말씀을 들으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으시고 또 고충이 있으신지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유,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렇게 아까 사비를 들여서 또 열정을 가지고 많은 그 거의 봉사하시다시피 이 회장을 맡아서 소임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래도 그 와중에 보람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으실지요? 보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보수도 없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 일이라서 네. 좀 힘들긴 하는데 그래도 네. 맡은 소임을 다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것이 보람이기도 합니다. 네. 저의 작은 땀방울과 발걸음들이 네. 우리 전라북도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그런 결과로 나올 때 네.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는 시기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네. 긍지와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우리 회장님과의 인터뷰를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좀 알아보니까 회장님께서는 국제 와이즈맨 한국지역 임원, YMCA 이사, 한국전기안전협회 전북 도회장 등 다양한 활동을 하셨더라고요. 또 재능 기부도 많이 하시고 사회 봉사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지식경제부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도 받으신 그 기록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해오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소상공인 연합회장을 맡아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평소에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활화되신 것 같아요. 네,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 이렇게까지는 하고 저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봉사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들으면서 어느 방송 김상환 PD님 정말 무섭습니다.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신 것 같고 인터넷에서 이런 내용 수집하셨어도 정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하셨어야 될 건데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무튼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너무 힘들었죠. 네네. 그때 당시는 이렇게 고졸 출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직원들은 네. 사실은 뭐 현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네네.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래도 이제 꿈을 가지고 네. 대학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대학을 갔고 그다음에 또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또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서도 이 배움에 대한 열망이 좀 계속 있어서 네.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대학원 다녀서 네. 석사와 박사를 받고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예. 때로는 정말 고맙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채찍으로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셨던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힘든 과정에 오히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지금은 네. 그런 분들에게도 더 감사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기에 제가 더 다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셨기 때문에 네. 동기부여가 돼서요. 네. 예, 그래서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힘이라도 좀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러셨군요. 학교에 재직하면서 네. 어려운 제자들에게 또 그런 뭐 지원금도 좀씩은 네. 개인적으로 주고 네. 또 이렇게 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제가 이제 맡은 일이 전기 안전관리 업무인데 네. 그런 업무는 결국은 전기 사고로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더 철저한 이렇게 점검을 통해서 사고를 네. 예방하는 그런 일까지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국무총리 표창까지 주셔서 또 받았고요. 아유, 정말 당연히 하셔야 될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자랑을 하자면 네네. 제가 우리 제자들 결혼식 주례를 39명을 서줬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얼마나 그 존경의 대상입니까? 네, 인생의 선배로서의 역할을 네. 그냥 하고자 했었습니다. 네. 그런 일은 얼마든지 자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제 제가 전한균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렇게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자료에 의존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우리 전 회장님을 뵈신 분들이 정말 인품이 좋으시고 인격이 좋으신 분이다. 많은 존경의 말씀도 들었었고요. 또 제가 좀 뭉클한 게 이 어려운 여건에서 그 역경마다 경계를 이렇게 돌려서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신 또 산 증인이시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더 그렇게 어려운 세정을 잘 헤아리시는 그런 마음에 그 여유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일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오늘 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전한균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뿌듯하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시 전한균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서 이런 점이 궁금해요. 이렇게 정책적인 면은 어쨌든 이제 국가와 지자체에서 대책 마련을 해야 하고 또 이제 그 부분에 아쉬운 부분 또 성과들은 앞에서 이제 거론을 해 주셨거든요. 그럼 또 저희 시민들이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많습니다. 네. 소상공인들은 바로 우리의 이웃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들이 삶이 궁핍해지면 네. 그들은 우리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정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들이 골목에 있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상당수가 네. 이번 코로나19 후에 네. 우리 지역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동한 사람들 수가 상당히 주변에 있었습니다. 네. 네. 이제 그게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는 특히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한데 네, 네. 안타깝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소상공인 연합 회장이 아니라도 예. 이런 마음으로. 네네 이런 마음으로 조금 그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대형마트나 백화점 이런 데 가면 편리하죠. 가격도 저렴하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것보다 네. 우리 바로 대문 밖에만 나가면 있는 네. 자영업자들, 골목에 네. 있는 골목상권들 네. 이런 분들의 생계를 조금 걱정을 한다고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네. 서로 이렇게
상생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게 저의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에게 드리고 싶은 진짜 작은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네. 충분히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저도 이렇게 출퇴근하다가 아침에 출근길에는요, 뭐, 누구누구 삼촌집 하는 우리 채소 가게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문 열으면은 마음이 참 놓이고요. 퇴근할 때 그 옆집에 찐빵집에 네. 김이 이렇게 솟아오르면 오늘 달들 잘 지내셨구나 하고 마음이 놓이고 그래요. 아마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응원하고 이웃과 관심을 가지고 한다면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 원음방송 애청자들 가운데도 사실 소상공인들이 많으세요. 네. 네, 우리 이제 이분들에게 또 같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우리 전라북도의 소상공인 수가 약 30여만 명이거든요. 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은 그 1%도 안 되는 3,000명도 안 됩니다. 그래요? 네. 네. 어렵죠, 물론. 그러나 한 달에 이렇게 3,000원 되는 자동이체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이 네. 정말 확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군에 있는 임원들과 같이 이렇게 네.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네. 첫 질문이 이거예요. 회부를 납부하고 회원이 되면 무슨 혜택을 줄 거냐 네.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당장 어떤 뭐 혜택을 준다, 어떤 도움을 준다 이러고는 쉽지가 않은 사실이고 네. 그러나 저희 연합회에 힘을 더 실어주신다면 저희가 네. 정보 같은 것도 빠르게 더 받아서 네. 직접 혜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정보 제공도 하고 네. 또 이렇게 목소리들이 모여서 애로사항 같은 걸 듣다 보면 네. 우리가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정책 제안을 해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장에서 필요하는 일들이니까 네.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면 네. 오히려 정부도 지금처럼 그냥 책상에 앉아서 정책을 펴는 것보다 네. 현장의 목소리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을 펴는 거기 때문에 네.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네. 가급적이면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도 네. 지금 당장의 어려움 고통을 탓하기보다는 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노력, 희망 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가 연대해서 좀 더 권익 보호에 함께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 시청자들, 소비자들도 우리 이웃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더 많이 힘을 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전안균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 회장님 초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